부모님이 상속에 대한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 형제는 절대 싸우지 않고 상속재산을 잘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다가 부모님이 막상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해야 될 때가 되면요, 서로 협의가 안 돼서 싸움이 나거나 심하게는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형제고 가족이니까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서 최대한 협의를 하고 싶어도요, 다른 형제가 양보하지도 않고 무조건 거부하면 정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내 가족 형제 자매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거부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마 이 영상 보시면 더 이상 마음고생 안 하셔도 되고 상속 문제도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최선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속받을 재산이 있을 때요, 형제끼리 서로 다투는 경우 많이 보셨잖아요. 많이 봤죠, 변호사니까. 공평하게 나누면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보통 어떤 이유 때문에 많이 싸워요? 일단 부모님 생전에 특정 자녀만 증여받은 재산이 많은 경우에 가장 분쟁이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장남이라고 부모님을 모셨다고 더 받아야 한다라고 기업은 주장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그 상속재산이 많고 복잡해서 이걸 나누는 과정에 있어서 의견 차이도 있더라고요. 그럼 나는 어느 정도 양보할 생각이 있어도요, 다른 형제가 절대 양보 못한다고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가족 간의 감정적인 문제로 대화가 잘 안 되기도 하는데 법원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은근히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나 조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누가 어떤 재산을 받을지를 결정하며 법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최근 제 의뢰인들 중에서는 가족끼리 재산 분할을 하다가 감정 상하게 될까봐 오히려 형제자매들이 다 같이 논의를 해서 법원에서 깔끔하게 정하자고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았어요. 서로 상속재산에 대해 오픈하고 같이 정리하고 오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공정하게 나누자는 거죠. 거기에 재산이 많아서 상속세 신고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땐 저희처럼 세무사님과 협업을 하면서 상속재산 분할이랑 절세를 컨설팅을 같이 하는 곳을 찾아가시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법에서 정한 대로 받으면 안 돼요? 상속재산을 법정 상속지분대로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필요는 없어요. 보통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특정한 사정들을 고려해서 법정 상속지분이 아니라 특정한 상속인이 상속을 더 많이 받을 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은 지금 거주하는 주택인데 홀로 남아있는 어머니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하기를 원할 때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홀로 부모님을 장기간 모시고 산 특정 자녀에게 고생했다고 상속재산을 더 많이 주는 경우에 필요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상속세를 절감하고 싶을 때입니다. 상속재산의 구성에 따라서 협의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의 경우에는 처분해서 현금 분배해야 될 경우가 발생하는데 나중에 이 주택이 오를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또 양도소득세 등 고려해서 어떻게 분배하면 전체적인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복잡한 재산 구조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싶을 때예요. 여러 종류의 재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속재산에 여러 부동산이 있는 경우 지분별로 나누면 너무 나중에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을 한 명이 소유하게 되면 나중에 그 금액 차이를 고려해서 현금으로 주는 방법 등으로 약간 분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들 동의가 전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요, 상속인의 그 전원에 참여가 있어야 되고 모든 상속인들의 서명과 인감날인 인감증명서도 첨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속인 전원이 실제로 참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감 날인과 인감 증명서가 있다면 유효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동 상속인들에게 인감 증명서나 인감 도장을 쉽게 제공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영상은 제가 여기에 올려놓을 테니까 꼭 살펴보세요. 그럼 상속세 신고 기간 전에 상속재산 분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상속재산 분할을 해야 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닙니다. 상속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 기간은 없어요. 상속세 신고를 6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때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안 보내면 너가 다 책임져라 협박하는 형제가 있어요. 상속세 신고해야 된다고요. 이런 경우는 주의하셔야 돼요. 상속세 신고할 때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은 필요 없습니다. 많이 물어보는 게 네. 상속재산 분할 청구랑 유류분 소송이 같은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게 같은 거예요? 아니요, 다른 거예요. 이 둘은 전혀 다른 절차예요.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데 꼭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먼저 상속재산 분할 청구는 법정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는 절차예요. 상속인들이 협의를 분할하지 못할 때에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유류분 소송은 상속인 중 일부가 법률에 정해진 최소한의 상속분, 즉 유류분을 침해당했을 때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남겼다면 다른 자녀들은 자신의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문제가 생기면 협의가 안 되면 법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법원에 할 수 있어요. 또한 어떤 형제가 어떤 이유로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요구할 때는 정말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본인이 집적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일단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야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막을 수 있거든요.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거부하는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렸는데요. 최근에는 여유를 갖고 상속을 미리 준비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면 가족 간의 다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요. 세금을 위한 준비를 미리 해서 최대한 절세를 하기 위한 이유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분쟁 방지 때문이 아니더라도 세금 때문에 재산이 크게 감소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안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상속을 도와드릴 수 있는 영상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알람 설정하셔서 꼭 확인해 주세요.